15년 만에 소득세 손질입니다. 네, 바로 어제 발표가 됐죠. 네, 어제 정부가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앞으로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걷겠다라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세법 개정안을 냈고요. 세금도 못 참지. 세금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월급쟁이 직장인분들의 소득세가 살짝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 경우에는 일단 소득세가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좀 줄어드네요. 18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요. 1년에 7,8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4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 소득세는 보면은 일단 구간을 좀 볼까요?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복잡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세율을 좀 보시면 6, 15, 24, 35, 38,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총 8구간인데 우리나라 세율은 그렇습니다. 많이 벌면 더 높은 세율로 많이 내는 거죠. 그쪽은 누진세라고 하죠, 보통. 누진세 구조를 띠고 있는데 뭐 전기요금도 사실 누진세 아니겠습니까? 많이 쓰면 세율 요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여름에 뭐 기존보다 전기를 2배 쓴다고 해서 전기요금 2배 내는 게 아니고 2배보다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더 올라가는 구조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그 가장 이제 여기 1,400만 원까지 하고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의 두 개의 구간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더 넓혀준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기 좀 확대를 좀 해주시면 6, 15, 23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게 달라진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200까지만 6% 해주는데 이제는 1,400까지도 낮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대부분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확대.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이 기존에 보면은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35%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소득이 1억 원이다. 과세표준 기준. 내가 만약에 1억을 벌어. 그러면 그럼 1억에다 35% 곱해가지고 3,500만 원 세금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1억 원을 벌더라도 그 1억 원을 탑처럼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탑처럼 쌓아가지고 0원부터 1,200만 원 구간까지는 6%. 내가 1억 연봉자라도 1억 연봉자라도 1,200까지는 6%만 내고. 그렇죠. 1,200까지는 6% 내고 그다음에 그 이상 1,200부터 4,600만 원 구간 내 소득 중에는 15% 때려가지고 세금 내고 때려서. 그렇죠. 아니죠. 이게 세율을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세표준상의 처음 두 단계를 만약에 조정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10억 받는 분도 막말로. 그렇죠. 여기 요 구간 때릴 때는 혜택을 보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6% 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1,200만 원까지만 해주다가 1,400만 원으로 더 넓혀줬으니까 이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세청에 큰 소리 치를 수 있네요. 내가 만약에 연봉 10억이야. 그래서 어이 나 이제 1,400까지 6%만 때리쇼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조로는 소득세가 다소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굳이 1년에 7,800만 원 받는 직장인을 말씀드린 거는 이 1년에 7,800만 원을 버는 분의 소득 구간이 이 과세 표준으로 했을 때는 5천만 원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내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월급 명세서에 나오는 총액 기준으로 5천만 원이 아니고 거기에 뭐 공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 모두 빼고 인적 공제 들어가 다 빼고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5천만 원 구간대가 사실은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4만 원 정도 줄어든다는 거. 1년에 54만 원이면 뭐 한 달에 한 4, 5만 원? 그렇죠. 그 정도 이제 빠지는 셈인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이 세상에 공짜는 또 없잖아요. 이러면 이제 세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게 그 처음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 다른 구간을 좀 더 확 조정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감세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의 좀 저항이 거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 지금 소득세는 가장 낮은 세율의 구간 두 구간만 조정을 해주는 걸로. 게다가 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분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간 고소득자인데 그렇죠. 혜택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으로 혜택 보는 상한선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상한으로 소득세 공제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서는 뭐 최대 50만 원 이상 혜택을 보지만 1억 2천 넘는 분들은 많이 버니까 20 이상은 안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 좀 억울한 면이 있어. 이걸 뭐가, 보면 뭐가 그래요? 이게 15년째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 총장이 이제 월급을 받잖아. 그렇지. 근데 물가는 매년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저물가라고 할 때도 2, 3%씩은 계속 올랐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니 난 3% 물가 올랐으니까 3% 월급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야 3% 올랐으니까 3% 올려줄게. 이러면 그렇죠. 막 잘 살게 된 거예요? 내 실질은 똑같은 거지. 그렇죠. 만약에 3% 올라가지고 월급도 3% 올랐으면 아니, 물건 살 수 있는 거 똑같잖아. 김밥 한 줄은 똑같이 먹는 똑같은 거지. 거야.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명목 월급 올라가니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갑자기 고소득 구간으로 올라가는 거야. 나는 월급은 사실상 똑같은데 물건은 또 김밥 한 줄을 똑같이 먹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증세의 효과가 15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야 우리 유리지갑이냐? 우리만 다 털어가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랬군요. 그런 배경에서 이 소득세를 좀 개정해 준 거다. 지금 김다빈님께서 경제에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활력을 주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 금리 인상에 막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숨통 트는 의미가 좀 더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정확하게 이제 김다빈님이 보신 게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강제로. 아니 실제로 어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득세도 당연히 소득세 좀 줄여주면 근로자들도 근로 의욕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제 이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네, 법인세 최고 세율도 조정이 됐어요. 그래야 볼까요? 네. 이거군요. 네. 그래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3% 포인트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과세 표준상 3천억 역시 단위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에서 22%로.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나눠져 있는 여러 단계의 어떻게 보면 과세 표준은 세율 단계를 되게 단순화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좀 퉁쳐서 정리를 했네요. 그 전문 용어인가요? 어쨌든 네, 예. 퉁쳐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3천억 이상 버는 기업들 그렇죠. 많겠어요? 많지는 않겠죠. 대기업들이죠 사실. 대기업들이죠 사실. 예, 대기업 집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무슨 경제 활력이 아니고 대기업 봐주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고 이제 정부 여당의 어떤 의도는 이렇게 해야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투자도 하고 사람도 쓰고 이럴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세희님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늦었습니다. 딩하 하셨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루치치님, 네.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겠네요? 그러셨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세금이 줄어들면은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해가지고 돌려받는 금액이 또 줄어들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사후적으로 보면 뭐 내는 세금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연봉이 상승이 돼도 많이 돌려받습니다. 네. 본인이 연봉이 상승이 되면 연봉 상승에 따라서 떼가는 게 더 많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 연말정산 이제 소득공제의 가장 핵심은 많이 쓰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많이 쓰는 사람들 소비를 좀 촉진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공제, 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연말정산 해보시면은 뭐 특히 이제 자녀 수가 많다거나 그렇죠. 이 고정비 지출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세제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병관님, 자영업자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일단은 뭐 직장인 위주로 일단 지금 돼 있고 물론 이제 그 종합소득세에서는 당연히 이 세율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직장인분들이 예민한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원청 진술을 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과세 표준에서 얼마에 위치한지가 너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떡마니님. 과세 표준 구간이랑 세율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2022년 세제 개편안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네 하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를 한 거고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발표를 못합니다. 왜냐? 이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서 맞아요. 세금 관련하는 거는 그냥 마음대로 정부가 못하게 돼 있어요. 국민이 위임한
국회에서. 그렇지. 아니 내가 권력을 너한테 잠깐 위임했는데 네가 마음대로 무슨 나 세금을 떼.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만 법률 개정으로만 그렇죠. 세금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며칠 전에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정부와 기획재정부와 국회 여당이 일단은 입을 맞춰요. 합을 맞춰. 네. 야, 요 정도 선에서 하자. 그럼 이제 기재부에서 그걸 가다듬어 가지고 오늘처럼 짜잔 세제 개편안을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통과가 돼요. 돼야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좀 비판적인 입장을 아무래도 야당이니까 네. 야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특히 법인세 세율이나 이걸 보면은 이거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부자 감세다. 부자 감세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 통과까지는 그리고 시행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